와인이 혀를 막 따끔따끔 찌른다고 바꿔달라는 분들이 아주 간혹 계십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와인의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해주는 아이예요.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와인하고 있는 임소입니다. 내추럴 와인을 좋아합니다. 스틸 와인을 샀는데 기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분들 계시죠? 처음 와인 배울 때 생각해보면 유독 알자스 화이트 와인 마실 때 기포가 자주 느껴져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부정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왜 스틸 와인에 기포가 있나 뭐 그런 의문이 있었죠. 저만 그런가요? 그러다가 내추럴 쪽으로 오니까 화이트, 레드, 오렌지 할 거 없이 기포 있는 스틸 와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포를 느끼는 예민함의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분도 계실 수 있고 거슬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틸 와인의 기포는 샴페인의 기포와 같은 이산화탄소예요. 이게 있다고 와인이 마탱이가 같거나 마시면 탈이 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와인의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해주는 아이예요. 약간의 CO2가 함유된 스틸 와인을 만들므로써 와인의 방부제로 첨가해주는 아황산염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겠죠. 양조할 때는 함량이 너무 높으면 효모의 활동을 방해해서 알코올 발효를 지연시키는데 보관 시에는 적당히 있으면 와인이 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착한 아이예요. 그래서 기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샴페인이나 스파클링 와인들은 스틸 와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고 말하죠. 그럼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와인 안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와인의 알코올을 얻기 위해서는 효모가 포도 안에 당을 먹고 알코올을 낳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탱크를 열어두고 양조할 경우에 이 표면에 있는 일부는 날아가고 일부는 액체 속에 녹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클래식 스틸 와인을 양조할 때 다양한 목적으로 와인 주스를 위아래로 섞어주거나 다른 양조통에 옮겨 담는 과정을 통해서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자연스럽게 최대한 날려주는데요. 여기서 나는 이산화탄소가 조금 있는 와인을 만들고 싶다 하는 양조자들은 양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다 날려주지 않는 거죠. 좀 모자라다 싶으면 병입 시에 외부에서 주입하기도 하고요. 내추럴적으로 오면 이제 클래식 와인에 비해서 이산화탄소가 함유된 와인이 더 많이 보이는데 양조 시에 와인 주스로 옮기는 작업을 최소화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용해된 상태의 와인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여기서의 기포는 막 팍팍 튀는 정도의 기포가 아니라 샴페인 기포가 보통 6기압, 그러니까 6바 정도면은 스틸 와인 같은 경우는 0.5에서 1기압 정도의 굉장히 미미한 기포예요.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함유량이 조금 더 높을 수 있고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좀 더 낮게 조절한다고 합니다. 빈티지에 따라서 산도가 높은 화이트 와인은 의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조금 더 쓰기도 하는데요. 와인의 산도가 굉장히 이렇게 날카로울 때 기포를 조금 더 더해줌으로써 이 산도를 청량감으로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새콤한 레모네이드를 맹물로 마시는 거랑 탄산수로 마시는 거랑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시죠? 전통적으로는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에서 잔잔한 기포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스위스 와인이나 프랑스의 사보아, 알자스 지역, 루아르의 뮤스카드 품종을 사용한 화이트 와인 같은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내추럴 와인 뿐만 아니라 비오나 비오디나미 하시는 생산자들도 즐겨 사용하는 테크닉이에요. 자, 이런 스틸 와인의 기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와인이 산뜻하다는 느낌을 주고 특히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시원하다, 청량감 있다 이런 뉘앙스로 다가와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반면에 스틸 와인의 기포라니 이러면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느 쪽이든 맞고 틀린 게 아니라 이제 취향 차이인 건데 제가 일하는 프랑스 레스토랑에서도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와인이 혀를 막 따끔따끔 찌른다고 잘못된 거 아니냐고 바꿔달라는 분들이 아주 간혹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참을성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병을 오픈한 뒤에 20분 혹은 한두 시간 정도 그냥 그 상태로 두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기포는 날아갈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 싶은 분들은 잔에 서빙한 다음에 가볍게 잔을 돌려주세요. 아직 덜 날아갔어 이러면 더 열심히 돌려줍니다. 그리고 참을성이 없으신 분들
지금 목이 말라서 당장 와인 마시고 싶은 분들은 스코의 기법을 쓰시면 되는데요. 디캔터에 담아서 사정없이 흔들어주는 걸 스코에라고 해요. 영어의 쉐이크라는 걸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죠. 이게 책에서 배우는 정식 서비스 기법은 아닌데 요즘 업계 사람들이 다 쓰고 있고 와인 관련 잡지나 기사에서도 나오는 용어예요. 한 1, 2분 정도 막 신나게 흔들어주면 기포가 거의 다 날아갑니다. 사실 부르고뉴 피노누아 같은 거 디켄팅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흔들면은 와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맛이 변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코의 기법은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좋은데 2, 3년 미만의 어린 내추럴 와인에 기포가 조금 있고 공기 접촉이 필요하다 싶은 와인을 쓰시면 좋아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스틸 와인의 기포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와인 영상으로 봅시다. 임소미였습니다. 안녕.